안녕하세요. 월간 NCS 취준진담의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여성분, 조금 약간 이렇게 보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공기업 인턴 지원해야 할까요? 말까요? Yes or no? 자, 여러분의 선택은요? 지금 선택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공기업 인턴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자체가 선택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사실은 NCS가 직무 중심의 채용이잖아요. 그러면 인턴은 해야 되는 걸로 박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직무를 내가 좀 경험해보고 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할지 말지를 선택해라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NCS 신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무 중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턴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턴을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면 당연히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수시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시 채용은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인턴이든 아니면 다른 데서 한 6개월 회사를 다녔든 간에 그런 업무를 해본 사람이 내가 그 업무에 정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시 채용이 되면은 이 인턴이라는 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은 공채예요. 이 사기업이나 민간기업,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쑥 가면서 이게 모두 다 수시 채용으로 가버리면 갑자기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이게 이제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유병재가 말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공채에서는요, 좀 제너럴한 인재를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직무 맞춤으로 뽑는 경우들이 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가 생각보다는 이게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들 영미권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턴이라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미국이나 영미권 사람들은요 공채라는 개념이 없고 다 수시 채용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필요할 때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수시에 맞춰서 모든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인턴을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2학년 때부터 인턴을 갑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한두 달 어디 회사 가는데 이때는 자기 직무와 큰 상관없는 회사를 가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든지 해서 회사라는 것 자체를 익혀요.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부터 3학년 인턴, 4학년 인턴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직무에 맞춰서 가는 경향이 생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친구 쓸만한데 그러면 뭐 장학금도 주면서 4학년 거 우리가 대줄게. 끝나고 반드시 우리한테 와야 돼.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채용의 전환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인턴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인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게 대학생 자체 몫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학교에서 좀 인턴 갈 수 있는 데들을 연결도 해주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공기업 인턴이라는 게 학교에서 우리가 일자리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공기업 인턴을 할지 말지잖아요. 공기업 인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매칭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해서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방학 딱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알았어. 이거 배웠어.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기업을 한번 미리 체험해본다라는 개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은데 한두 달이면 괜찮은데 보통 공기업의 인턴은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5개월,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휴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졸업을 하고 가거나 휴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시간의 로스가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턴을 할 만큼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괜찮은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인턴에 대한 얘기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확실하게 알려드린다고는 했지만 정말 정답은 케바케예요. 공기업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 하면 여러분들이 잠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처럼 다 일률적으로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별 기업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준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공기업들이 모두 다 그 표준에 맞춰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라고 제시해 주면 공기업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따라가는 것들이라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거, 가장 좋은 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인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기업과 사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채용 공고가, 사기업은 그냥 한 장짜리, 한 페이지짜리 이렇게 하는 거라면 공기업은 몇십 페이지로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서 이 인턴에 대해서 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기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채용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이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채용형 인턴은요, 인턴은 인턴인데 채용을 전제로 뽑았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채용형 인턴을 뽑아서 최하 70%, 그리고 보통의 공기업들은 90% 이상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뭐 길면 5개월도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채용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래도 10%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 감소분도 있고요, 다른 데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0% 되는 예도 있어요. 그래서 채용형 인턴은요, 그냥 채용을 하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체험형 인턴입니다. 체험형 인턴은요, 전제가 뭐냐면 절대로 당신을 채용하지 않겠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체험형 인턴인 거죠. 인턴 자체가 써 있기도 합니다. 절대 채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인턴을 하면 기대감이 그래도 혹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체험형 인턴은 내가 체험만 시켜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체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채용형 인턴은 사실은 그냥 신입을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이거는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체험형 인턴을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케바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데 뭐 무조건 다 케바케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10대 공기업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보자면 이렇게 나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아, 그래서 인턴이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좀 수치나 기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 인턴 3개월인데요. 이게 좀 애매해요. 가령 12월 말에 뽑아서 3월까지 가거든요, 살짝. 네. 그러면 2월에 끝나면, 겨울방학 딱 끝나고 대학생이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또 휴학을 하게 하니까 약간 기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면 체험형 인턴을 하고 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철도공사는 서류는 그냥 거의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에서는 다 통과가 되니까 여기선 굳이 뭐 메리트를 줄 게 없고요. 필기 전형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한대요. 가점 2점. 예.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인턴을 하면 필기 전형에서 2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적다면 적은데 많다면 많은 게, 그 많은 인원이 전부 다 필기 시험을 보는데 면접은 2, 3배수예요. 그러면 필기 시험에서 엄청 빡세거든요. 여기서 지금 2점이라는 점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체험형 청년 인턴을 수료한 사람에게 1차 서류 전형에서 3에서 5%의 가점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사무직이 원래는 100배수였는데 코로나 시국에 70배수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70에서 100배수 정도를 뽑고요. 그리고 보통의 기술직이나 이렇게 가면 15에서 20배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서류 전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3에서 5%의 가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점의 채점 기준으로 보면 자격증 하나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격증 하나 정도 딸 때 그 시간을 이 체험형 청년 인턴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에서 이런 정도의 메리트가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을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은 이게 청년 인턴들은 서류 전형에서 우대한다라고 딱 써 있긴 한데 어떻게 우대하는지는 없어요. 그냥 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라고 정말 마음만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주는 건지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퍼센트의 가점이다라고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마음인 거죠. 네, 알 수 없습니다. 약간 국민연금공단이 공기업이어서 보통은 채용 공고를 아주 투명하게 몇 퍼센트까지 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약간 사기업처럼 이렇게 그냥 내가 줄게 나를 믿어 뭐 이렇게 지금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LH는 요거 LH 요즘에 좀 그런데요. 네. 원래는 2021년에 굉장히 많은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채용을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좀 놓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나 이럴 때 더더욱 또 채용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많이 뽑는 데긴 하니까요. 청년 인턴으로 선발되면요. 서류 전형을 면제 그리고 우수한 사람한테는 전형 만점에 3% 가점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서류에서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서류에서 30배수 정도를 선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러면 박 터지는 배수라고 할 수 있죠. 뭐 보통 공기업은 다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해라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30배수 정도라고 하면 서류에서 꽤 빡세게 거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한국전력공사 이거 서류에서 가점 주는데 여기가 사실은 뭐 전공 그 기술직 이런 데는 15에서 20배수지만 원래 그 기술직에 그 전공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딱 그 맞아요. 그러면 사무직에서 이제 엄청 박 터지는데 70에서 100배수 정도를 모집하거든요. 70에서 100배수 정도를 하는데 거기서 서류 전형인데 여기선 30배수의 서류 전형에 가점을 주니까 꽤 괜찮은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요. 원래는 우수인턴 수료자한테는 선정자한테는 5% 가점도 주어지고 그랬습니다. 서류 면제되고 그런데 향후에서는 이게 없다라고 공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요. 인턴한테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랬는데 2020년, 21년 이후로 이런 채용에서는요. 아예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인턴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청년 인턴 수료자한테 필기시험 만점에 3% 가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서류는 웬만하면 다 통과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은 2배수. 그랬을 때 지금 필기시험에 3% 정도의 가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농어촌공사는 인턴 우대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가스공사 역시 없습니다. 더 깔끔하죠? 더는 아니네요. 그냥 둘 다 깔끔하죠. 네. 근로복지공단은요. 인턴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인턴이 경력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력 점수에서 10점을 카운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다른 데들은요. 인턴을 자기 기업에서 인턴한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한 것만 인턴 경험으로 인정을 하고요. 다른 공기업에서 한 건 인턴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이게 인턴 우대가 아니라 우리 기업 인턴 우대가 아니라 경력 점수 10점 카운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한 것도 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그렇게 보자면 인턴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수자원공사를 보니까 2차 필기시험에서 3에서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10대 공기업의 인턴 우대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철도공사나 이런 데들처럼 지금 보면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아예 그냥 됐어, 인턴 하지 마. 그럼 내가 이런 기업을 가기 위해서 인턴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처럼 공공기관에서 4개월 이상 인턴 근무자는 경력점수 10점 해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에 다 포용한다. 이런 데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자, 그럼 보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 인턴을 한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게 크게 보자면 뭐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데들처럼 또 이런데 이렇게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들처럼, 그렇죠? 이런 데들이 이제 서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데거든요. 산업인력공단도 그렇고요. 서류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서류는 일단 다 통과되는, 거의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 가점을 주겠다 이런 데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가 있는 데들, 이런 데들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데들은 서류에서 가점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서류전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가점, 우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크게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요, 민간 기업의 인턴은 거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공기업에서 인턴했으니 다른 공기업의 인턴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이것도 이거 자체가 인턴 우대가 아니라 경력에 10점을 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인턴 자체의 우대는요, 자기 기업의 인턴밖에 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렇게 아예 안 되는데 말고요, 인턴을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인턴을 인정할 때, 그럼 이런 데들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할 때 그 기업에 너무 가고 싶다, 나는 이 기업에 정말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과연 가점이 있을 때 그 가점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내가 가는 곳에 아예 없어, 인턴 우대가 없어,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민간 기업의 인턴은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인턴, 공기업을 가려는 사람이 민간 기업의 인턴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말고 다른 공기업에서 인턴을 해봤자 어차피 여기서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턴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인턴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때는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냥 경험 삼아 해보고 싶다. 되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급박하게 그 공기업을 가야 되고 내가 공기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다 취업을 준비하겠지만 굉장히 임박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가점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필기시험이나 서류 면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류에서 가점을 주든가 서류를 면제하는데, 보통 그 서류를 면제하면 뭐 좋긴 하지만, 그런데 서류가 사실은 공기업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거기서 떨어지는 분도 있겠죠. 뭐 30배수 그러면 100배수가 왔다. 그러면 또 한 3분의 1은 많되고 3분의 2는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크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서류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점으로 치환해서 보자면 자격증 하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과로 보자면 한국사 능력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인턴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3개월이냐, 5개월이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3개월을 한국사 능력시험을 공부하는 데 써가지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받으면 이거는 어느 공기업이든 다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턴으로 얻어지는 이 가점에 대한 메리트는 딱 그 공기업밖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필기시험도 100점 만점이다 라고 했을 때 2점, 3점 막 이런 정도의 점수는요, 정말 여기서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점수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2.3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이 도대체 몇 개월이냐? 그러면 그 시간에 NCS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른 데서도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공시험도 잘 보고 NCS도 보고 그런 시험이 나오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5일 동안 해가지고 그리고 몇 달을 근무한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건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게 그런 건 좋죠. 네. 그런데 그게 좀 너무 급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몇 개월을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2점만 올라가고 말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 기업만 딱 되는데 이렇게 점수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어떤 기업이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원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지원자가 인턴을 고민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또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취준생 입장이면 저는 그 사정이라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을 자격증을 따든가 아니면은 공부를 하든가 NCS 공부나 전공 공부 이런데 그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 공기업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그 가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효과는 배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고 뭐 알바하는 셈 치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공기업 하지만 실제로 공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며 그리고 좀 진짜로 편한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험해 볼 겸 어차피 알바를 할 거 그렇게 알바를 한다 생각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그게 휴학까지 하면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휴학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할 게 마땅치 않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인턴만을 위해서 휴학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공기업은 나이 제한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 근데 내가 공기업이 안 되고 사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같이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나이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턴에 대한 얘기는 좀 깔끔하게 나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나 같으면 안 해 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제가 드린 정보나 이런 걸 다 종합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10개 정도만 했지만 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인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근데 이 기업은 인턴을 엄청 인정해 준다. 그럼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저는 다만 그런 기준들을 좀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자, 이번 호 인턴에 대한 얘기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라 제가 좀 한꺼번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좋은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호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의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